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8월 15일날 광화문에 여러분 다시 태극기 물결이 일었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이번 8.15 국민대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8.15 국민대회를 지켜보면서 말이죠,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로 흩어졌었죠. 그 광화문의 주요 인사들이, 흩어졌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주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오랜 시간 동안에 광화문을 지켜온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겨울이든지 무더운 여름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을 찾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광장을 지키신 분들이죠. 물론 광화문 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요, 집회 방식과 일부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광화문을 지켜온 이 국민들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잠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누군가가 말이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빤스 목사 막 그렇게 비하를 하는데요, 누군가의 대화는 앞뒤 전후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앞뒤 맥락을 잘 보고 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이죠, 프레임을 세우고 나쁜 사람, 나쁜 목사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좌우지간 여러분, 지금까지 광화문에 나와서 외쳤던 그분들에게 말이죠, 이번 8.15 국민대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 손상대 사회자, 조나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국본 세력, 광화문 국민운동 세력들이 지켜왔던 이 광화문이 말이죠, 어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언론이 보도한 그 경찰의 비공식 발표 추산 인원은 3만 명, 고작 3만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장 영상과 그날 그 사회자들의 발언 스피치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아주 증가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차선 개방을 요구하는 장면 아닙니까? 손상대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이죠, 차선이 다 열리고 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말이죠, 3만 명이냐 그보다 더 많으냐 놓고 논쟁하는 것은 이번 방송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0만 명 이상은 모였다,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번 8.15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재결집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화문 진영 내부에는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목회자들이요, 서로 다른 길을 걷기도 했고, 일부 갈등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다 다시 모였지만은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세력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면서 광화문을 지켜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면서 왜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8월 15일에는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광화문의 주요 목사님들이 다시 같은 무대에 선 것이죠.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한 무대에서 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목회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 형제는 정광훈 목사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또 다른 발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장하길 목사님 역시 말이죠.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오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번 국민대회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 광화문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세종대로 일대가 태극기, 성지국의 물결로 뒤덮일 만큼 아주 거대한 인파가 모였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당시에도 주최측과 경찰, 언론의 인원 추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숫자와 관계없이 당시 광화문에는 여러분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을 하고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네스북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정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부 분열을 거치면서 그 힘이 많이 약화가 됐었죠. 아시겠지만 사람이 흩어지고요, 지도자들이 갈라지면서 운동의 힘, 그 역시 그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8.15는요, 과거 광화문 대집회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요, 갈라졌던 지도자들이 한 무대에 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청년과 시민단체, 안보단체와 종교계 인사들도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청년들의 등장은 아주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한 청년 연사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2030 세대가 나라를 지키는 주축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요, 선배 세대에게 자신들을 가르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 광화문이 여러분 앞으로 더 커지려면은 바로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화문이 특정 세대나 특정 목회자만의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마이크를 주고요, 왜 자유가 중요한지, 왜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요한지, 왜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 개신교 목회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에서도 나왔고요,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전한길 대표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 단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역시 광화문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을 결집을 해야 됩니다. 조직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은 힘을 모아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화문은 여러분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의 광장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순간에 또다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만을 중심으로 뭉쳐도 선거가 끝나면 흩어질 수 있죠. 그래서 광화문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가치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중심 인물은 두 대, 가치는 세워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가치는 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가치를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에서 외치던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이국론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죠. 자, 먼저 자유민주주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죠.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정당도 어떤 권력기관도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언론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 통틀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둬야 될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기업가, 근로자, 자영업자,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를 하고요,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도정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말이죠,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공산국가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한미동맹은 단순히 미국을 좋아하느냐 싫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번 국민대회에서도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연사들 입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인만의 나라로 만들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가톨릭 신자든 종교가 없는 국민이든 모두 동등한 그런 국민입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입국론은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과 책임과 섬김과 같은 이 기독교적 가치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인 인식 부인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치려면은 먼저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요, 잘못했으면은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부패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은 기독교의 특권을 주장하는 구호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책임지고 섬기겠다는 그런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네 가지 큰 가치, 이 큰 가치가 우리가 같다면은 이제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70%가 같다면은 그 70%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되고요, 나머지 다른 30%는 토론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100%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와도 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못하죠. 생각이 다른데요. 자, 특히 이번 8.15 국민대회에서 다시 한 무대에 섰던 지도자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화해가 여러분 8월 15일 하루짜리 화해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월 15일에는 손에 손을 잡아놓고요, 8월 16일부터 또 다시 서로를 공격한다면은 국민은 다시 실망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도요, 지도자를, 새로 만난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는 다 흘려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앞줄에 설 것인가, 누가 마이크를 더 오래 잡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지도자는 없습니다. 자유보다도 중요한 조직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한 걸음을 내려놓으면은 국민은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광화문도 이제 여러분 표현과 방식에서 더욱 좀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과격한 말보다는 논리가 필요하고요, 혐오보다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노만이 아니고요, 설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투표용지 많이 부족 사태가 일어났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이슈를 제기할 때도요,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구별을 하고요,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적인 검증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화문의 목소리가 기존 지지자들만이 아니고요, 아직 광화문 국민운동을 판단하지 않은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8.15 국민대회가요, 과거 광화문 집회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의 신호는 분명히 발견한 것 아닙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갈라졌던 지도자들이 다시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청년과 여러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가 되자, 갈라지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광화문에서 다시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이번 8.15의 연합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광화문을 지켜온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대국본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지만은 동시에 더 넓은 국민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광화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에 놓아야 되겠죠. 그 가치에 동의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가치가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요, 자유와 책임, 정의와 섬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워가자는 기독교적 건국정신,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큰 방향이 같다면은 작은 차이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도요, 종교가 달라도요, 정당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특정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한다면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 8월 15일 광화문 이번 국민대회가요,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희망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흩어졌던 광화문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 큰 의미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작은 차이 때문에 흩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넓고 더 성숙한 광화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는 이제 내려놓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부터 말이죠, 광화문 국민운동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중지를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강력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에 세우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귀한 광화문 국민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